대한민국 피겨 끝났다는 말 저도 인정합니다. 2014년 소치 올림픽 이후 12년간 우리는 단 한 개의 메달도 따지 못했습니다. 김연아라는 절대적 존재가 사라진 빙판 위에서 우리는 그저 무너졌을 뿐입니다. 세계선수권에서 캐나다에게 밀렸고 유럽 선수들의 약진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으며 쇼트트랙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피겨는 더 이상 우리의 자랑이 아니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26년 2월 4일 인천공항 출국장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은 대체 뭘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차준환, 신지아, 이혜인, 김연겸 4명의 선수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선 팬들은 대체 무엇을 믿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김연아는 왜 밀라노 올림픽 설명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선수들이 올림피언으로 인생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순간을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올림픽은 경기를 넘어서는 인생의 한 드라마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피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 1월 25일 베이징 4대륙 선수권대회에서 차준환이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올 시즌 스케이트 부츠를 12번이나 교체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그가 올림픽 직전 마지막 리허설 무대에서 부활했습니다. 프리 프로그램을 물랑루즈에서 미치광이를 위한 발라드로 전격 교체한 것이 주요했고 사회전 점프 세계 구성에서 예술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은메달이 아닙니다. 차준환은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에 이어 2026년 밀라노까지 3회 연속 올림픽 출전이라는 한국 피겨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웠으며 정성일 이후 34년 만에 올림픽 3연속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선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한 선수가 오래 버텼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준환이라는 존재는 김연아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피겨 시스템이 여전히 세계 수준의 선수를 배출할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16세에 평창 올림픽 막내로 출전했던 소년이 25세가 되어 밀라노 올림픽 개회식 기수로 팀 코리아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피겨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IOC는 차준환을 주목해야 할 선수로 지목하며 한국 남자 피겨 선수 최초로 올림픽 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고 4대륙 선수권에서 2022년 금메달, 2024년 동메달, 2025년 은메달을 따내며 꾸준히 정상급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입니다. IOC가 신지아를 넥스트 피겨 퀸이라고 부른 이유는 단순히 기대감 때문이 아닙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ISU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낸 18세 소녀는 이미 세계가 인정한 차세대 여왕 후보입니다.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고 2026년 회장배 랭킹 대회와 전국 종합선수권 대회를 석권하며 국가대표 1차, 2차 선발전 모두 1위로 통과했습니다. 시니어 데뷔 첫 시즌에 체형 변화로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고전했지만 시즌 막판 경기력을 회복하며 올림픽 티켓을 거머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지아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연겸은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한국 남자 피겨 최초 청소년 올림픽 금메달 기록을 세웠고 2025년 9월 베이징 올림픽 예선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팀 코리아의 남자 싱글 출전권을 추가로 안겼습니다. 이혜인은 2023년 세계선수권 은메달리스트였지만 성추문 징계로 지옥을 경험한 뒤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마지막 날 프리스케이팅에서 역전 드라마를 펼치며 올림픽 티켓을 쟁취했습니다. 이메나와 권예는 2025년 3월 보스턴 세계선수권에서 18위에 올라 상위 19명에게 주어지는 밀라노 올림픽 출전권을 자력으로 획득했습니다. 덕분에 팀 코리아는 평창 2018 이후 8년 만에 단체전 출전권까지 확보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김연아 한 명이 사라졌지만 시스템은 계속 선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 올림픽에서 금은메달을 따낸 선수들이 2년 만에 시니어 무대에서 올림픽에 출전하고 세계선수권 은메달리스트가 역경을 딛고 재기하며 아이스댄스에서조차 자력으로 출전권을 따내는 나라가 과연 끝난 나라일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봅시다. 김연아가 2010년 밴쿠버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우리는 세계 정상이었습니다.
228점이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2위와 23점 차이로 압도적 우승을 거뒀고 전 세계가 한국 피겨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차준환의 베이징 4대륙 은메달 점수는 268점대로 1위와 불과 5점 차이였고 신지아는 4대륙에서 점프 실수로 노메달에 그쳤으며 남자 피겨는 여전히 올림픽 메달 제로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쇼트트랙은 2025년 세계선수권에서 캐나다와 유럽권에 밀려 메달을 적게 획득했고 남자부는 2014년 소치급 참사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은 이승훈과 모태범이 사라진 뒤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으며 컬링은 팀킴의 기적 이후 후속 세대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김연아라는 절대자가 사라진 빈자리는 여전히 크고 12년간 메달 가뭄은 현실이며 중국, 일본의 추격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대본을 쓰기 위해 15개 이상의 보고서와 기사를 교차 검토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피겨는 망한 게 아니라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한국은 피겨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획득했고 2025년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4년 연속 은메달이라는 놀라운 일관성을 보여줬으며 2026년 밀라노 올림픽에 남자 싱글 2명, 여자 싱글 2명, 아이스댄스 한 팀이라는 풀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이게 끝난 나라의 모습입니까?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한국은 현재 피겨 단체전 출전 자격을 얻은 10개국 중 하나이며 평창 2018 이후 8년 만에 단체전에 복귀했고 페어 종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싱글과 아이스댄스만으로 상위 10개국 안에 들어간 유일한 나라입니다. 차준환은 4대륙 선수권 3년 연속 메달이라는 기록을 세웠고 신지아는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올라온 첫 시즌에 국가대표 1위 선발이라는 파격을 이뤄냈으며 김연겸은 청소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2년 만에 올림픽 본선에 오르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2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졌다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GDP는 마이너스 5%를 기록했고 실업자는 178만 명으로 폭증했으며 금모으기 운동을 해야 할 정도로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가 터졌고 2006년 반도체 수출 세계 1위를 달성했으며 2010년 김연아가 밴쿠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13년 만에 우리는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시스템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IMF 위기 와중에도 청소년 스포츠 인프라는 유지됐고 꿈나무 선수 육성은 계속됐으며 빙상 종목 투자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김연아였고 그 시스템이 지금 차준환과 신지아를 만들어낸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반도체 업계가 무너질 것 같았지만 삼성은 역투자를 단행했고 그 결과 2010년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2014년 소치 이후 피겨가 침체됐지만 청소년 육성은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가 2024년 강원 청소년 올림픽 금은메달이었으며 2026년 밀라노 풀 라인업입니다. 우리는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데 익숙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밀라노 올림픽에서 메달을 못 따면 진짜 끝입니다. 차준환이 올림픽 3연속 출전해도 메달을 못 따면 한국 남자 피겨는 영원히 메달제로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신지아가 넥스트 피겨 퀸이라는 기대를 저버리면 김연아 이후 12년 공백은 16년, 20년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단체전에서 꼴찌를 하면 8년 만에 복귀가 무색해질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지금 청소년 선수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연겸과 신지아가 올림픽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 2028년, 2030년을 노리는 꿈나무들이 희망을 가질 것이고 만약 참패하면 피겨를 포기하는 선수들이 속출할 겁니다. 시스템은 결과로 유지됩니다. 아무리 인프라가 살아있어도 무대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라노는 단순한 올림픽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피겨의 마지막 반격 카드입니다. 2025년 6월 2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밀라노 올림픽 공식 설명회에서 김연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올림피언으로 인생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순간을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올림픽은 경기를 넘어서는 인생의 한 드라마라고 선수 시절엔 경쟁에만 집중했지만 올림픽은 참가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김연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228점이라는 기록은 후배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금메달이라는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그 무게보다 중요한 건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것 자체라는 걸 말입니다. 김연아의 진짜 유산은 금메달이 아닙니다. 16세 소년 차준환이 평창 올림픽 막내로 출전해서 25세가 되어 밀라노 개회식 기수로 서는 것. 18세 소녀 신지아가 주니어 4년 연속 은메달을 따내고 시니어 첫 시즌에 올림픽에 나서는 것. 성추문으로 나락에 떨어진 이혜인이 다시 일어나 올림픽 티켓을 쟁취하는 것. 이 모든 게 김연아가 만든 시스템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김연아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연아는 시작이었습니다. 2026년 2월 6일 밤 11시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피겨 단체전이 시작됩니다. 이메나와 권예가 아이스댄스 리듬댄스로 대회의 서막을 열고 신지아가 여자 싱글쇼트로 이어받으며 차준환이 남자 싱글쇼트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월 19일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을 끝으로 밀라노 피겨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은 이겁니다. 첫째, 청소년 육성 시스템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현겸과 신지아가 증명했듯이 청소년 올림픽 금은 메달리스트가 2년 만에 올림픽 본선에 오를 수 있는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둘째, 국가 차원에서 빙상 인프라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김연아 이후 12년간 메달이 없었지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꾸준한 투자 덕분이었고 지금 그 투자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 차원에서 결과가 아닌 과정을 응원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4일 인천공항에 모인 수백 명의 팬들처럼 메달 색깔이 아니라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것 자체를 축하해줘야 합니다. 김연아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준환, 신지아, 이혜인, 김현겸, 이메나, 권예, 이들이 김연아의 다음 장을 쓰고 있습니다. 12년의 침묵을 깨고 대한민국 피겨가 다시 일어서는 순간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6일부터 22일까지 밀라노에서 펼쳐질 17일간의 드라마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대한민국 피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도토리의 뉴스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